예, 3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예, 5.18 민주화운동. 그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죠. 지난해 회고록을 출간했는데 이렇게 했었습니다. 나는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여한 바가 없다. 광주 사태의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 되겠다. 예, 광주 사태라는 표현도 참 거슬리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기술돼서 논란이 컸습니다. 지난해 5.18 재단과 유가족들은 출판 금지 소송을 냈고요. 법원이 출판과 배포 금지 판결을 내렸죠. 그러자 출판사가 법원이 문제 삼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갈색 칠을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이 칠 정도로는 안 된다. 전부 삭제하고 판매하라. 그렇게 다시 그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또 이 반발을 듣고 5.18 재단 측은 기가 막히다는 반응인데요. 들어보죠. 먼저 이 회고록을 집필한 분, 오랫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입을 자처해온 분입니다.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만나보겠습니다. 민정기 전 비서관님 안녕하세요. 예, 민정기입니다. 예, 전두환 전 대통령 이제 88 되셨죠? 네네. 예, 건강은 어떠세요? 글쎄, 건강이 별로 좋지는 않죠. 지난 2월 달에 아시다시피 검찰 소환장을 받았는데, 예. 그때 검찰 소환에 등할 수 없었던 것이 건강 때문인데, 지금도 좋지가 않습니다. 아마 연세도 높고 그러시니까, 앞으로 상태가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호전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무슨 병이 있으세요? 예. 근데 구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는, 나는 그런 의학적 소견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치매 얘기가 그때 좀 돌았거든요. 치매를 앓고 계시다. 네, 그래서 그런 지금 건강 상태에 관한 얘기는요. 앞으로 이제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다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계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으로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회고록. 네. 33가지 허위 사실을 적었다는 이유로 출판 배포가 금지됐고 만약 그래도 판매하고 싶으면 그 부분을 싹 다 삭제하고 출판해라, 판매해라 이겁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래, 1차 가처분 신청 때,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 인정할 수가 없고, 그렇지만 어차피 법원 판결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그 부분을 안 보이도록 까맣게 칠해서 출판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40군데를 더 삭제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법원 판결 중에서 그 중에 이제, 34군데 또 삭제하라고 그런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예. 이번에도 2차 가처분 결정은 좀 우리가 볼 때는 석연찮은 점이 있어요. 어떤 게 그렇습니까? 지난 1월 달에 이미 심리가 다 끝났거든요. 예. 근데 이거 가처분이라는 게 시간이 급하니까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건데, 예. 이거를 쭉 몇 달 동안 결정도 안 내리고 있다가 중간에 판사가 바뀌었어요. 아하. 그것도 매우 이례적인데, 예. 그래서 왜 갑자기 사안이 급한 사안인데, 예. 결정도 안 하고 질질 끌다가 판사까지 바꿔치우고, 그러고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그 과정에 무슨, 석연찮은 곡절이 있는지, 그건 우리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겠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문제고요. 재판이 하다가 판사가 바뀌는 일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보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다. 배경이. 근데 그런 절차 문제는 절차 문제라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전직 대통령 회고록을 출판 판매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는지. 출판 금지하는 나라가? 네. 전직 대통령 회고록을 출판 못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지금 일부 전체주의 국가들이 있긴 있지만은. 그런 나라에서도 국가 수반을 지는 분들이 회고록을 냈는데 그거를 출판 못하게 하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국가 가운데도 그런 나라가 있다고는 난 들은 일이 없어요. 자, 민정기 선생님. 근데 지금 출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제가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그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본안 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중에서 그쪽에서 지적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다 아니다 진실이다 하는 걸 내가 지금 전화 통화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말이죠.
출판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가 보장하는 그 자유와 권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데 예. 지금 5.18 단체는 그 민주화란 말을 내걸고 있는 단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단체가 이런 가장 국민의 기본권 가치도 구별권인 그 출판 자유를 해치는 이런 식의 그 조치를 계속해서 하는 거는 그 5.18 단체들의 그 정체성을 오히려 훼손하는 일이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삭제하고 내라고 했고 왜 네. 이쪽에선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걸 청취자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다 33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핵심적인 네. 거 몇 개만 네. 좀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네.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건 거짓이다라고 책에서 주장하셨어요. 네네. 근거가 뭡니까? 아니 그거는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그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는 주장들은요 지금까지 예. 하나도 그 사실로 확인이 안 된 거예요. 하나도 확인이 안 됐다고요? 네. 아 제가 그러면은 지난 1995년도에 그땐 국방부하고 검찰하고 합동으로 예. 1년 넘게 쭉 수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결론이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었어요. 자, 선생님, 민 선생님. 네. 지금 이제 증거를 좀 대라. 있었다는 증거를 네. 대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럼 조사한 네. 내용들을 좀 정리를 네. 하겠습니다. 국과수가 최근에 조사한 결과를 이제 합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네. 당시 시민들의 증언과 목격담이 있고요. 결정적으로 네. 전일 빌딩에서 245개의 탄은이 발견됐고 특히 가장 높은 층 10층에서 193개의 탄은이 발견됐는데 최근에 네. 국과수가 조사한 결과에는 10층 이상의 높이에서 쏜 거다 그건. 네. 그런데 전일 빌딩 앞에도 옆에도 어디에도 10층 이상 건물은 없었다. 따라서 그 증언자들 그 목격자들이 말한 헬기에서 쏜 것이 맞다. 이런 네. 결론을 국과수가 냈습니다. 이건 있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요. 하나도 실질적인 근거가 못 되고 탄은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예. 그 당시 오히려 기관총을 쏜 것들은 무장 시위대가 기관총들을 많이 쐈어요. 계엄군을 향해서 쐈지. 그 당시 계엄군이 기관총으로 그쪽으로 쏜 적은 없어요. 아니 근데 그리고요. 예. 지금 목격했다는 사람들 얘기는 예. 하나도 구체적이지가 않고 그런데 그 당시 헬기 사격 안 했다는 그 관계자들의 진술은 이미 지금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건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국방부하고 검찰하고 합동조사에서도 이거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결론이 냈던 건데. 그건 이제 95년이고요. 최근에 나온 것은 또 경신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국가수 조사라는 것은 내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요. 보면은 예. 추정된다고만 했어요. 추정에다가 증언자들이 있고 목격자들이 더해졌으니까 더 강화가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증언이나 목격자들의 진술이라는 건요. 그때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다 나왔지만요. 예. 아주 구체성이 전혀 없고 막연해서 다 그때 그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부정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건 어떻습니까? 네. 당시에 주한 미 대사관에서 본국에다가 미국에다가 보낸 기밀 문서가 최근에 해제가 됐는데 헬기 사격이 있었단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네. 21일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시민들은 경고를 받고 흩어지거나 헬기 총격을 받았고 헬기 사격이 이루어질 때 시민들은 분개했다. 라고 미국 정보국에 보고한 내용. 이것도 거짓일까요? 근데 그런 미국의 지금 문서가 뭔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맞으면 우리가 기사 쓸 때 육하원칙에 따라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그런 구체성이 하나도 없는 얘기들이에요. 매번 보면은 아니 지금 날짜도 나오고 시간도 나오는데 이 정도 구체적이면. 아니 시간이니까 누구한테 쏴서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예. 그런데 실제로 다시 내가 얘기를 하자면은 그 당시요. 그 헬기를 운영했던 그 항공단의 그 조종사와 정비사가 좀 100몇 명이 되는데요. 예. 그 중에 상당수가 그 호남 또 출신이도 있고, 천주교 신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108명 중에서 한 명도 지금까지 헬기 사격했다고 한 사람이 없는데, 그게 만약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그러게 되면 그 108명이 어떻게 한결같이 그런 증언을 안 합니까? 그런데 사격 명령권자는 확인이 됐어요. 당시에 황영식 계엄사 부사령관이 전차와 무장 헬기를 동원해 신속하고 강경하게 충정,
작전, 그러니까 충정작전, 진압작전을 실시하라라고 김기석 전 교사 북사령관에게 구두로 명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장헬기란 말이 지금 있거든요. 사람 이름까지 나오고. 네,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육군 항공단의 그 조종사들이나 대대장들이 그걸 전부 그런 식으로 수행을 안 했어요. 그런 명령이 있었지만은 명령은 있었는데 수행은 안 했다. 왜 수행을 명령까지 내려졌는데 어떻게 수행을 안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명령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쏘라는 명령이 아니고 막연한 원칙적인 문제인데 그 당시 헬기 조종사들이 보니까 그거는 무리다 해가지고 그 사격 안 했다는 진술이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헬기 사격 부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회고록에 써 있습니다. 5.18 사태, 이제 사태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대로 읽겠습니다. 5.18 사태 때는 북한의 특수요원들 다수가 무장하고 있는 시위대 속에서 시민으로 위장해 있을 터였다. 북한 공작원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정황들은 여러 곳에서 감지되었다는 진술이 있다. 또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당시 북한군이 광주 시민들 사이에 끼어서 시위에 참여했다가 북한으로 돌아가 요직을 차지했다는 걸 사진으로 분석해 놓기도 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요. 그 전 대통령 회고록에는 그 북한군 개입에 관해서 단정적인 표현 하나도 없어요. 단정적인 건 없다. 네, 단정 표현은 없고, 그 당시, 지금도 계속 그런 논란이 있지만은, 회고록 쓸, 마무리할 점에서, 그래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방송에도 그 당시, 광주 사태 때 자기가 거기 투입됐었다는 탈북 군인들이 나와서, TV 나와서 증언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운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전 대통령이 광주 사태에 관해서 쓰면서 그 얘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거를 그 당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거를 그냥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만원 씨의 주장 같은 것도 전 대통령의 지만원 씨 주장이 그 사실이 아니다고 판정할 그런 근거는 없는 거고 다만 그런 논란이 있다는 걸 소개한 겁니다. 그런 논란이 있다. 그런 논란이 있을 법하다고 보세요, 선생님? 그렇죠. 그 개연성은 충분히 있죠. 하고 그 당시 5.18 당시에도 북한 간첩들이 그때 그 무선 통신 같은 게 다 이미 포착이 돼가지고 그건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도 다 이미 밝혀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탈북자들 말씀하셨는데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증언자는 탈북자들 뿐입니다. 내가 광주에 내려갔다 왔다, 내가 거기에 군인으로 투입됐다라고 해도 믿기 어려운 판에 이들이 얘기하는 건 전부 카더라 통신이에요. 내가 들었다. 아니에요. 북한에서 그랬다고 들었다. 아니, 자기가 직접 왔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전 대통령이 그걸 전적으로 그걸 믿어서 쓰신 건 아니고, 그런 주장들도 있고, 그리고 그 황장엽 씨나 그 황장엽 씨 같이 왔던 김덕홍 씨의 진술에서도 북한군이 개입했을 거라는 그런 의심을 가질 만한 여러 가지 그 발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을 소개한 겁니다. 근데요, 선생님.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가졌다는 미국의 그 기밀권 문건에 보면 이 부분도 기술이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5.18은 공산주의가 배후에 있지도 않았고 북한군 투입 사실도 없다. 이건 확실한 사실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뒤에 뭐라고 붙여져 있냐면 북한군이 개입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오로지 전두환 전 대통령뿐이었다. 이렇게 기술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이 굳이 이 부분을 거짓으로 해가지고 보고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본국에다가. 그런데요. 그 걸핏하면 미국의 자료를 무슨 신주단지 무엇이든 자꾸 들고 나오는데요. 미국의 정보라는 거는 아주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그런 거. 맞으면은 전 대통령이 그 당시 군부 실력자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쥐고 흔들었다 하는 그런 식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그걸 설명을 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선생님? 김일성이 5.18 광주 상황을 보고받고 특수부대나 혹은 남한에 흩어져 있던 그 당시에 간첩들을 광주로 투입했다고 치죠. 그러면 광주 부근에 집결이 되려면 빨라도 5월 20일 이후에나 돼야 되는데 5월 20일에는요. 이미 광주가 철통같이 포위가 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뚫고 수백 명의 북한군 혹은 간첩 혹은 특수요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그건 지금 어떤 부분적인 주장 가지고 그러는데 광주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광주 사태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인 얘기예요. 중립적인 얘기.
그럼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민주화운동이라고 그러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내란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명칭이 근데 국가적으로 정립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혼재돼서 쓰이다가 지금은 민주화운동으로. 아니 이것을 사태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왜 없어요? 많아요. 당신들 저 언론에서 일부만 그러는 거지. 일반 국민들 보세요. 더한 얘기도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국민들 중에는. 그리고요. 우리 상식으로 봐도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남한에서 내부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남한을 적과 통일하겠다는 전략이 7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선생님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북한군이 시민들 사이에 끼어서 폭동을 일으켰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광주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아니 그게 모욕적. 광주 시민 수십만 명과 진압군과 수백 명의 기자들이 전부 목격자인데 그 당시 취재 기자 누구도 북한군 부대가 개입했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얘기한 사람도 없고요. 또 지금 광주 시민들은 그때 어느 지역보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았고 정치의식이 높았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들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거지 어떻게 북한군의 선동을 당해서 그들이 나가서 그렇게 피를 흘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일부 극단적인 얘기만 듣고 그걸 그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극단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극단적인 얘기라는 것이 지금 그당 5.18 당시에 북한군에 무슨 600명이 지금 600명이 침투했으면 그 사람들이 무슨 행군하듯이 인민군 군복 입고서 행진하시 들어왔겠습니까? 물론 그건 아니겠죠. 그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12.6 나고 나서 우리 남한 문제 굉장히 혼란했잖아요. 몇 달 동안에. 80년 5월 그때 80년 봄에 상당히 혼란했는데 북한이 그 상태를 그런 상황을 가만히 팔자 끼고 부정만 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더 여쭐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걸 믿으신다는 말씀이시고 하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나와는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다. 나는 목격하거나 경험한 일이 아니다라고 회고록에 쓰셨던데. 근데 당시에 계엄사령관 이희성의 말이 있습니다. 이희성 씨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법적으로 본다면 맞다. 명령권자는 대통령,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이고 계엄사령관 나로 이어지는 게 맞지만 그 당시 역학관계로 본다면 실력자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었고 모든 힘은 그로 집중돼 있었고 모든 눈이 그쪽의 시각에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전두환 씨의 명령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이분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증언이 어디가 있는 증언입니까? 이희성 씨의 증언 아직 못 보셨습니까? 아니 그게 어디 나온 증언이에요? 여러 가지 여러 언론의 보도에 이분의 증언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도 있고요. 가장 최근에 한 것이 2년 전, 3년 전에 각각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서 그 대문짝만하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는 분명하게 내가 단호하다는 말을 몇 번 썼어요. 단호하게 내가 말한다. 전두환 사령관은 광주 사태 전혀 책임이 없다. 또 그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언론 하는데 아니 그 대문짝만하게 한 페이지 전체에 걸쳐서 이성 사령관 회견인 인터뷰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건 안 보시고 그런 얘기는 그분이 그럼 말씀이 좀 이런 말씀도 하고 저런 말씀도 하셨나 봅니다. 그렇다면 민 선생님 보시기에는 옆에 계속 계셨던 분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아무 책임이 없다. 정말 경험하거나 목격하지도 않은 일이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전 대통령이 광주 사태 때 현장에 간 적도 없고 각종 광주 사태를 사태 그 당시 열렸던 각종 지휘관 회의 같은데 작전 회의 같은데 한 번도 참석하신 적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여전히 억울한 희생자다라는 입장, 우리는 씻긴 곳의 재물이다라는 입장이세요? 억울한 희생자라는 거는 그 당시도 어쨌든 보안사령관이었으니까 전혀 책임이 없는 건 아닌데 광주 사태 모든 책임의 핵심은 전 대통령이다. 그건 모든 책임은 전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주장이 있으니까 그게 사실과 다르니까 그게 억울하다는 거죠. 전혀 무슨 광주 사태에 1%의 책임도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보안사령관이었고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고 있었으니까 정보 책임자로서 일말의 책임이 없을 수는 없죠. 그리고 그 후에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그 당시 이 상황을 다시 광주 사태를 수습하고 할 거를 책임이 있었는데 하지만 모두 다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이런 말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제가 사실은 더 좀 반론할 게 많습니다만 뒷분에게 마이크를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이 전두환 회고록을 직접 쓴 분입니다.
전두환의 입으로 통하는 분,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먼저 만나봤습니다. 예, 조금 진정을 하고요. 그 다음 인터뷰로 가죠.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 상임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마지막 질문을 받아서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죠.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5.18에 대해서 목격하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았다. 모두가 전두환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상당히 억울하다. 씹긴굿의 재물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두환 씨는 당시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지 않았단 말씀입니까? 12.12 군사반란을 통해서 이미 군권을 다 장악한 사람이 전두환 씨였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하고 있었어요. 예.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와 권력을 한 손에 쥔 사람이 광주의 현실과 현장을 몰랐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전체 인터뷰 좀 꽤 길게 했습니다. 인터뷰를 듣고는 어떠셨어요? 5.18 재단 측의 느낌. 참 너무 좀 우습기도 하고 좀 허탈한 기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같은 시 공간에 살면서 예. 그리고 오랜 세월 나름대로 공직에 종사했다는 분이 어떻게 저런 식의 사고방식과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참 너무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쪽의 얘기는 뭐냐면, 아니, 내 회고록에다가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쓰는 게 뭐가 문제냐? 여기는 지금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왜 출판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고 삭제해라 마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나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얼마나 가소롭고 뻔뻔스러운 주장입니까? 전두환이야말로 80년 당시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온갖 국민의 표현의 자유하고 출판의 자유를 다 억압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와서 출판의 자유를 떠든다는 게 참 우습고요. 예. 그다음에 본인의 회고록 자기만 써서 자기만 읽고 그런다면 누가 나무랐겠습니까? 어쨌든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충분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고 예.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특수부대를 광주에 투입해서 시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그런 것들을 지금 거짓으로 지금 왜곡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 질문 한번 드려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한의 간첩, 특수요원, 북한 군들이 광주로 투입이 돼서 사복을 입고 시민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들이 내가 그랬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도 있고 탈북자 중에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지만원 씨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찾아가지고 비교하기도 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전방에 매우 훌륭한 우리 전방의 부대들은 뭘 했습니까? 그리고 전두환이야말로 모든 군권을 장하고 있었는데 특수부대가 내려올 때 전방 부대는 뭘 하고 있었으며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들의 주장이 이제 서해안을 통해서 목포로 잠입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도 있죠. 예, 그런 주장도 해군과 있죠. 해병대는 뭘 하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소설치고는 너무 상상력이 지나친 소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황당한 소설이다. 예. 지만원 씨가 자기의 블로그에다가 사진을 이제 비교해서 그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 사진하고 북한에 있는 사람 사진, 그러니까 실명을 걸면서 그 사진을 비교해서 이 사람이 늙어서 이제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을 쭉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예. 북한군 개입의 증거로 많이들 거론을 하는데 이 사진들이 이게 신빙성이 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지목된 사진의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본인들이 이미 자기가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면서 증언을 하고 했고요. 예. 재판장에서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명 속의 주인공이 난데 나는 광주에 간 적이 없다. 그 사람 나 아니다라고? 아니, 북한군으로 투입된 사람이 이를테면 이 사람이 바로 황장엽이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지목한 사람이 본인이 나서서 나는 내가 황장엽이라는 이야기냐. 그 지목한 사람이 난데 광주 시민이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이미 확인이 돼서 지만원 씨에게는 1심에서 명예훼손에 관련한 벌금이 추징돼 있습니다. 자, 이런 주장, 헬기 사격 부분도 잠깐 들어볼까요? 헬기 사격에 대해서 아까 이제 국과수에서는 10층 이상에서 쏜 걸로 보이는데 그 주변에는 10층 이상 건물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부분을 제가 민정기 씨한테 질문을 드리니까 이제 민정기 전 비서관의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똑바로 답을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헬기를 해서 총을 쐈다는 사람이 조사해보니까 한 명도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오히려 시민군이 기총 사격을 했다는 걸 목격한 사람들은 있다. 그리고 헬기 사격을 봤다는 목격자들도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하나도 믿을 수가 없다 하세요. 예, 제1빌딩이 10층 높이예요. 그 주변에 10층 높이에 달하는 건물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시민군이 총을 가지고 쏘았다 할지라도 예. 지상에서나 쏘게 될 텐데 10층 높이에 총을 쏜다면 그 탄원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미 입증된 객관적 사실을 그렇게 거짓으로 좀 받아들이고 싶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미 그 국방부 특별조사위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당시 그 헬기 조종사 5명의 진술이 확보돼 있고, 그리고 30여 명의 그 목격자로부터 증언을 확보해서 이미 헬기과 기총소사는 객관적으로 사실이 입증된 겁니다. 더 이상 뭐 논란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 네. 항상 그 전두환 씨 측에서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당시 우리나라를 이끈 대통령인데 공과 과를 봐야지. 어떻게 또 한쪽 얘기만 이렇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80년은 대한민국 모처럼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꿈꾸었던 그 시기이기도 했었죠. 예. 만약에 전두환이 군사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 역사가 그대로 진정이 됐더라면 지금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 희생당하면서 어렵게 다시 민주주의를 그 눈앞에 두고 있는 또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훨씬 빨리 앞당겨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난 2월에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5.18 진상규명 재조사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세요? 기왕에 그 5.18의 진실이 많은 부분에서 왜곡됐음이 조직적으로 왜곡됐음이 그것도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매우 기획을 해서 왜곡했음이 많은 부분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 왜곡된 부분을 정확하게 진상을 밝혀내는 게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예. 마지막 기회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모든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금 봅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는 말씀은 아까 제가 전두환 씨의 건강을 질문했습니다만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하고 아까 민정기 씨는 정확히 말씀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치매 때문에 지난번 법정에 출동을 못한 거다라는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살아있을 때 이 부분을 더 정확히 해야 된다,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그러기도 하고 또한 현장에 투입된 병사들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나이가 있으니까. 예, 그분들 이제 생물학적 나이도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차에 그분들의 그야말로 솔직한 자기 양심 고백이 적극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역사적 사실은 자칫 묻혀버릴 소리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청취자들의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2807님. 이 울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전두환 씨가 억울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때 죽은 많은 귀한 시민들이 억울해서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특히 북한군이 개입해서 선동했다라는 말은 정말 우리 국민을, 광주 시민을 바보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자가 들어오고 있고요. 민정기 씨 또 전두환 씨를 좀 망월동 묘역에 초청하고 싶다. 9074님 또 이런 문자도 주고 계시고요. 광주 시민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다. 김태원님. 7517님.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언론에서 씁니다만 이것도 써야 될 것이냐라는 문자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예, 고맙습니다. 5.18 재단 조진태 상임이사까지 만났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김생수님, 김현정 앵커가 흥분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러셨는데 제가 흥분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흥분을 좀 억눌렀어야 되는데 표시가 났는 모양입니다. 3666님, 저는 그 당시에 광주 학동에서 살았는데요. 그날 헬기에서 방송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총격을 가해서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도청과 전일빌딩과 그 외의 고층 건물들을 계엄군이 접수했습니다. 이렇게 생존자들이 목격자들이 있는 건데 이 목격자가 틀렸다, 거짓말이다, 사탄이다라고까지 지금 회고록에 쓰고 있는 거를 이걸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모르겠습니다. 출판의 자유라고 민주주의를 들먹이는 것 어이가 없다. 이상윤님. 조말부님은 만약 내 가족이 5.18 당시에 그렇게 무참하게 학살당했다면 이 회고록을 읽고 어떤 심경일지 하셨고요. 8490님, 회고록 자진 폐기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되는 부분만 지우는 게 아니라 아예 자진 폐기하고 참회록을 집필해라. 예,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을 집필해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예,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